안녕하세요. 감동사연 채널 왈칵입니다. 꾸준히 한국과 각별한 인연이 있는 외국인 분들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전달하는데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사연자분 모셔볼게요. 사연자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의 대학생 미코토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 사연은 오사카에서 살고 있는 제가 인력거 일을 했던 썰과 일을 하면서 만났던 일본 남자와 한국 남자의 차이점에 대해서 읊어드리려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미코토님. 가깝지만 먼 나라인 이웃나라 일본에서 이렇게 인터뷰 요청을 주셨군요. 인력거는 보통 일본 남자들만 관광지 같은 곳에서 운영하는 줄 알았는데 여자분도 하는 경우가 있나 보네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미코토님의 사연 들어보시죠. 저는 오사카에서 미혼모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어머니는 10대 후반에 한 남자와 잠자리를 실수로 갖게 됐고 아버지라는 그 작자는 어머니가 임신을 한 것을 안 후 어머니를 버리고 매정히 떠났지요. 하지만 어머니는 저를 지우지 않고 혼자 힘으로 길러보겠다는 마음 하나로 저를 낳았고 그렇게 외할머니와 어머니 손에서 저는 키워졌습니다. 외할머니는 오사카에서 작은 커피숍을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어머니는 외할머니의 커피숍에서 일하며 저를 낳고 20대가 되었어도 다른 남자를 만나지 않으며 어린 저를 어엿하게 키워내기 위해 자신의 젊을 바쳤지요. 어머니의 노고를 생각하면 아직도 한 번씩 눈시울을 붉히곤 합니다. 어린 시절 다른 동급생들은 전부 아버지가 있었는데 저만 아버지가 없으니 주변 동급생들이 저를 얼마나 놀려대던지요. 짓궂은 남자아이들은 소꿉놀이에 저를 끼워주지도 않고 자기들끼리 우리는 엄마 아빠가 둘 다 있는 그런 정상적인 가정에서 태어났다며 너는 엄마밖에 없으니 우리랑 같이 놀 자격이 없다며 그렇게 이지매를 시키기도 했지요. 어린 나이에 얼마나 상처가 되었던지 저는 강하게 컸어야 했습니다. 항상 어디 가서 아버지가 없다고 해서 누눅들지 말아라는 어머니의 가르침이 있었거든요. 아시다시피 남존여비가 심한 일본임에도 불구하고 저희 어머니는 일본의 남존여비 사상을 극도로 혐오하셨고 어머니 또한 뚝심 있는 여성으로서 어딜 가나 남자들 앞에서 목소리를 높였으며 저 또한 그렇게 크기를 바랐지요. 어느 날은 짓궂은 남자 동급생들이 저를 심하게 괴롭힌 적이 있었지요. 수업 시간에 필요한 제 교과서를 자기들 사물함에 숨겨놓고 자물쇠로 잠궈버린 것입니다. 그것을 뒤늦게 알아차린 저는 전속력으로 달려서 그 남자 아이의 후두부를 주먹으로 엄청 세게 가격하기도 하였죠. 그래서 그 남자 아이의 후두부에 피가 엄청나게 난 적이 있었어요. 제가 오냐오냐 가만히 당해주니까 저를 만만히 콩떡으로 보았던 그 남자애는 그 이후로 홍군형이 났고 그 뒤로 남자애들은 저를 건드리지 않게 되었으며 여자애들 사이에서의 제 별명은 뚝심 언니로 불려지게 생겼지요. 여자들은 순순히 남자들 말을 잘 듣고 부조리한 것이 있더라도 암묵적으로 반기를 들면 안 된다는 일본의 잘못된 사상을 저는 어릴 적부터 부수고 싶은 무언가가 있었답니다. 참으로 용기 있는 일본의 여성이셨군요. 미코토님, 멋있습니다. 성인이 된 후에는 어떻게 지내셨나요? 어머니는 제가 어머니의 수순을 밟는 삶을 원치 않으셨기에 저는 나름대로 착실히 공부하였고 일찍이 어머니의 집에서 독립하였습니다. 그 독립의 시작은 오사카에 있는 대학에 합격하고 나서부터였지요. 일찍부터 기숙사 생활을 시작하였고 1년 학교를 다니고 2년 휴학을 하며 휴학 때는 오사카의 작은 원룸 자취방을 얻어 생활을 하곤 했지요. 근데 어릴 적부터 저는 남자가 할 수 있는 일은 여자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 또래 여대생들은 요상한 카페 같은 곳을 가서 메이드 옷 같은 걸 차려입고는 남자 손님에게 아양을 떨며 커피도 가져다 주고 담요도 가져다 주며 웃음을 팔고 담소도 나누는 그런 꿀 알바 등을 했어요. 그런 그나마 정상적인 알바가 아니면 여자로서 하면 안 되는 몸을 파는 고수익 알바들을 하곤 했죠. 몸 파는 게 절대 좋은 게 아닌데 또래 여대생들은 오히려 내가 이쁘니까, 내가 몸매가 좋으니까, 내가 젊은 20대니까 이렇게 몸을 팔아서라도 돈을 벌 수 있다며 자랑하다시피 말을 하더군요. 참으로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나중에 정치인이 되어 여자는 항상 남자에게 순종적이어야 하고 몸을 파는 것을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는 이런 암묵적인 일본의 정신 사상을 바꾸고자 하는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학도 정치 외교학 쪽으로 간 것도 있지요. 아무튼 저는 자취를 하며 독립을 했기 때문에 스스로 휴학 시기에 돈을 바짝 벌어야 했죠. 근데 절대 다른 여자애들처럼 쉽게 돈 벌고 싶지 않았습니다. 노동의 가치에 맞는 임금을 받기를 원했죠.
그래서 생각했던 것이 바로 인력거 알바입니다. 한국에서는 따로 인력거를 운영하거나 알바하는 게 없는 것 같던데 일본은 되게 인력거 사업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손님에게 적정한 돈을 받고 택시와 비슷하게 원하는 곳으로 인력거에 태워서 모셔다 드리는 거지요. 저는 작지만 강단 있고 힘 있는 여성이었기 때문에 인력거를 모는 것이 남자들만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당당히 지원했죠. 처음에 들어가는 것은 다소 사업체 측에서. 근데 제가 한번 시험 삼아 손님을 돈 안 받고 모셔보겠다고 말하고는 남자보다 더 힘있게 잘 모니깐 저를 받아주더군요. 이래서 모든 것은 눈을 보여줘야 하나 봅니다. 그래도 여자의 몸으로 인력거를 몰면은 꽤나 힘든 점이 많으셨을 텐데 대단하십니다. 물론 힘이야 들죠. 그런데 땀을 흘리면서 손님들과 대화도 나누고 원하는 곳으로 모셔드리니 엄청난 뿌듯함이 느껴지더군요. 그렇게 그 일을 횟수로 3년이나 했네요. 근데 흔히 말하는 진상 남자 손님들이 유독 많긴 하더군요. 특히 몇몇 일본 남자들은 여자가 무슨 이런 일을 하냐며 저 무거운 인력거를 몰기나 할 수 있냐며 혀를 차면서 무시하기도 하고 남자로 바꿔달라면서 사업체 측에 요구하기도 하더군요. 근데 그건 또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일본 남자들 중에 변태적인 인간들이 많은 거 아시죠? 한 번씩 일본 남자가 오히려 저를 지목한 후 도착지까지 모시고 있는데 계획되지 않은 시간에 인력거를 세우더니 잠깐 자기를 따라오라고 한 적이 있었어요. 저는 뭐지 싶어서 따라갔는데 알고 봤더니 이놈이 바바리 코트 안에 알몸으로 있는 겁니다. 자기의 나체를 저한테 보여주면서 저를 비아냥대는 겁니다. 남자가 아닌 힘없는 여자가 인력거를 모는 비용을 받을 거면 이 정도는 여자로서 지불해야 한다는 거예요. 너무 민망하고 화가 나서 저도 모르게 발로 그놈의 중요 부위를 팍 차버렸답니다. 그러더니 저를 주먹으로 때리려고 하는 것을 주변에 지나가는 행인 덕분에 겨우 막을 수 있었고 그 남자는 경찰서에 붙잡혀갔지요. 일본은 이런 나라입니다. 여자의 인권은 완전 바닥인 나라요. 그뿐만 아닙니다. 어느 날은 또 다른 남자 변태 손님이 있었습니다. 도착지가 그의 집이었어요. 그의 집에 도착 후 잘 들어가라며 인사하고 가려고 하는데 저의 손목을 세게 잡더니 자기 집에 가서 라면을 먹자는 겁니다. 우리 입까지 오면서 많이 친해진 거 아니냐면서요. 저는 당황해서 대화를 나눴다고 해서 왜 제가 손님 집에 들어가야 하는 거냐며 따지면서 실랑이를 벌였죠. 자기 집에 같이 안 들어가면 나는 이 인력거 안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와, 대다수의 일본 여자가 순종적으로 잘 받아주니깐 다들 그럴 줄 알고 저를 무슨 남자를 좋게 해주려고 인력거를 모는 쉬운 여자 마냥 대하는 진짜 토악질 나오려고 하더군요. 어떻게 했겠습니까? 당연히 그놈도 경찰서 행으로 보내버렸답니다. 별의별 놈들이 다 있네요, 진짜. 후, 제가 다 화납니다. 맞습니다. 이 일을 할 때 손님과 몇 시간은 안 되지만 좋은 인연으로 끝을 맺는 경우가 있고 저런 변태놈들을 만나면 인연은 무슨 높은 알바비가 아니었다면 진작에 때려쳤을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죠. 하지만 제가 감동받은 일이 한 번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오사카에 여행을 온 한국인 30대 초반 남성분이 한 분 계셨어요. 그분은 일본어를 그래도 꽤나 잘하더군요. 그분은 혼자서 일본 여행을 자주 온다며 올 때마다 이 인력거 문화가 자기한테는 되게 새롭고 인력거 모시는 분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일본 거리를 돌아다니는 게 취미라고 하시더군요. 그는 보통의 일본 사람들과는 다르게 저에게 따뜻한 감동을 느끼게 만들었어요. 한국 남자들은 진짜 대체적으로 정이 많고 착한 것 같아요. 감정도 솔직하게 잘 표출하고요. 그때 그 손님을 모실 때 횡단보도에서 차를 운전하는 일본 남자와 조금의 마찰이 있었어요. 왜 이곳에서 교통에 방해되게 인력거를 모냐는 말이었어요. 하지만 법적으로 단 한 가지도 문제될 게 없는 그런 인력거 통행이 가능한 도로였어요. 근데 제 얘기는 완전히 무시하고 자기 할 말만 하는 겁니다. 언쟁이 오가다 보니 갑자기 성을 내면서 여자가 집에서 처박혀서 남자 발이나 닦고 있지 젊은 계집이 남자 따먹으려고 인력거 모네 라는 식으로 험담을 하는 겁니다. 저는 화가 나서 방금 했던 말 다시 해보라며 엄청나게 소리를 질렀어요. 그렇게 그 일본 남자와 몸싸움까지 이어질 뻔할 때 손님으로 있던 한국 남자분이 인력거에서 나오시더니 일본 교통법에 대해 전문적으로 일본어로 설명하면서 지금 이렇게 하는 건 영업 방해로 경찰서에 갈 수도 있다면서 오목조목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고는 그 일본 남자는 알겠다면서 자기가 미안하다면서 쑥 사라졌답니다. 그 한국 손님분은 저에게 괜찮냐면서 자기가 한국에서 법 공부를 하는 중인데 국제법을 배웠을 때 일본의 교통법도 같이 배웠다며 저에게 전문적인 일본 교통법을 설명해 주면서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이렇게 대응하라고 저에게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저는 엄청나게 감동을 받았지 뭡니까? 도착지까지 가면서 저에게 한국에서 유명한 소보로 빵도 나눠주며 잠시 쉬는 시간대 같이 카페에 앉아 이런저런 담소도 나누고 그때 그 추억이 아직도 새록새록 남네요. 지금 저는 대학 졸업반이라 공부하기 바빠서 인력거 일을 그만둔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한국 남자분이 저에게 베풀었던 따뜻한 친절과 강단 있는 모습의 손님만 있다면 다시 또 인력거 일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도 든답니다. 저는 현재 짬짬이 한국어 공부도 하고 있어요. 나중에 한국 남자와 결혼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지요. 어서 졸업을 하고 정치가가 되어 여성의 인권이 보장되는 일본을 만들고 싶다라는 꿈과 친절한 한국 남자와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을 현재 같이 하고 있답니다. 제 사연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미코토님의 사연 잘 들었습니다. 정말 용기 있고 멋진 일본 여성분이시네요. 한국 사람에 대한 좋은 인식을 가지고 있어서 제가 감사한 마음이 또 듭니다. 훗날 훌륭한 정치인이 되어 일본과 한국의 유대감 있고 건강한 관계에 이바지하실 수 있도록 멀리서나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감동사연 채널 왈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